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방송을 조금 쉬었었는데 앞으로 저희 방송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앞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뵙기 위해서 저희 셋 용산에 있는 양용준 선생님, 삼성역에 있는 이선화 선생님, 그리고 수유역에 있는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어떠세요, 선생님들? 네,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뭐가 달라요?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제가 조울증인가 싶어요. 하루에도 기분이 막 좋았다 나빴다 막 그래요. 이게 혹시 조울증인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다 조울증이 맞나요? 이렇게 기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 기복이 그냥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BTS 되겠습니다. 저 BTS보다 더 잘해요 하면 제가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분은요.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좀 이따 또 내려오고,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다운되고 또 좀 이따 올라오고 왔다 갔다. 이런 감정의 기복은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려가는데 너무 내려가. 그 다음에 올라오질 않아. 한참 동안 밑에서 헤매고 겨우 올라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고요. 조울증은 뭐냐면 조증과 우울증의 합성어인데 예전에는 조울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양극성 장애라고 불러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양극성, 극이 두 개다 그 뜻이거든요. 조증은 뭐냐면은 이쪽 극도 같이 있는 거. 이쪽 극이랑 이쪽 극. 이쪽 극은 제 고개가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쉽게 설명하면 여기까지 쉽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없이 올라가. 그리고 내려오질 않아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조증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조증,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와서 이게 그러니까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이런 건 굉장히 적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렇게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극성 장애, 옛날 말로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울증은 에너지가 넘쳐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일을 벌리러 다니고, 돈이 없어도 돈을 쓰러 다니고, 성적인 욕구가 많아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묻기로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잤냐, 뭐 2시간 잤는데 정상적이라면 아주 엄청 피곤해야 되는데 안 피곤해요. 그러면서도 막 여기저기를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걸어 다니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중심이, 에너지가 과다한지의 유무가 조울증을 판단하는데 꽤나 많은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조울증에서의 그 조증도 진단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증하면 다 기분이 되게 좋다, 막 기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극히 일부예요.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죠. 기분이 이렇게 떴을 때 기분이 막 좋고 웃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짜증이 심해져. 이것도 우울증에서 짜증이 심한 것과 좀 다른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라고 그러죠? 과민해지죠. 과민해져요. 굉장히. 그래서 화가 아주 많고 아주 폭발적이고 아주 무섭고, 대부분은 그렇고 일부는 기분이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아요. 괜히 이유 없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말이 엄청 많아져요.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막 쏟아내 말을. 이제 그런 게 생기고, 조증 상태가 되면은 생각이 막 빨라져갖고 생각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진득하니 뭐를 못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정신사납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한 번도 안 해본 거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인가요? 네. 뭐 아무튼 번지점프? 번지점프?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차를 3대 4대 막 계약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돈을 갑자기 많이 쓰고, 그리고 갑자기 뭐 한 번도 안 해본 성매매를 갑자기 막 하게 되고,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갑자기 하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증세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BTS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해지면 망상의 정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살면서 단 며칠이라도 경험해본
겪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조증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왔을 때 기존에 조증이 있던 적이 있는지를 저희가 열심히 체크하는 이유가 단극성 우울증만 있는 분들과 양극성 우울증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이 아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조증은 언젠가는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증 시기가 아닐 때, 그럼 그때는 약물 치료 안 받아도 되나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괜찮으시면 안 하려고 하시지만 중요한 건 이 병이 재발이 무척 잦은 질환입니다. 재발이 잦은 거는 안 좋은 면이지만 다행히 또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요즘은 또 앱도 많이 나와 있어서 본인의 정서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앱들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용준 선생님 말에 조금 보탬을 하자면 이게 이제 문제는 조울증이 계속 재발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인지 기능에도 이제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더 악화되지 않게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유전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은 환자도 되게 많아요. 유병률이 실제로 뭐 20%에서 한 뭐 50% 이상도 보니까요. 양극성 장애는 유병률이 훨씬 낮아요. 한 1%?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가족력이 아주 높아서 조울증이 있는 가족분들의 가족 중에 조울증이 되게 많고 우울증도 많고 조현병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좀 교차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한 가지 조심할 건 그렇다고 내가 조울증이니까 내 애도 이렇게 된다. 요거는 아닙니다. 유전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성. 네,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랬다면 자녀에게도 그렇지 않으려면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나도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극성 장애로 조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좀 어떻게 도와주고 또 약물 치료 이후에 또 좀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지 이런 거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양극성 장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약물 치료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제 특히 이제 조증 시기가 왔을 때 폭력적인 행동이나 혹은 이제 너무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정말로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우울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해서 의지대로 과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가라앉으니까 가족들도 이제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줘야 되겠죠? 사실 이게 진짜로 어느 정도이신지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폭발하는지는 심지어는 돈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수천만 원을 써서 빚독촉이 날라오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꽤 많아요. 네, 이게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자고 하고 약물 치료를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양극성 장애에서는 더 높이 올라섰기 때문에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깊어서 자살의 시도나 이런 위험성들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자고 하고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꼭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족들 중에 이렇게 조울증이 의심이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할 텐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데려오시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증상이 저희 말로 꽃이 필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그 가족 중에 가장 그래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든 구슬려서 병원에 데려오시는데 너 당장 입원 치료 받자. 뭐 가서 약 먹자 이렇게 해서 데려오시기보단 너 조금 요새 좀 힘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 상황에서 본인들도 힘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좀 괜찮은지 한번 진찰이나 좀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경찰에게 이송 요청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데리고 오는 거. 사실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족 중에 제일 친한 분이 설득해서 가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는 가끔 이렇게도 말씀드리기도 해요. 보호자분께서 그 환자분한테 내 보호자로 내 상담하는데 같이 좀 와줘. 이렇게 얘기 드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해요. 네.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런 조울증, 조증 상태가 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런 양극성 장애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은데 청소년에게는 자주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거나 뭐 학교 빠지고 이런 일들도 있고 대개는 근데 이제 폭력적인 걸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양극성 장애인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ADHD 때문에 그런 건지. ADHD는 어렸을 때부터 시종일관 짜증을 많이 내고 뭐 예를 들면 말 안 듣고 개기고 반항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아청소년 양극성 장애 조증이라면 어느 순간 괜찮다가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울증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울증 얘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또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